칠판도 아직 새 거네. 자, 여기 밑에 이게 단이 없으니까 약간 어색하다, 이거. 자, 필수에 3번 봅시다, 3번. 자, 필수 3번을 보시면, 문제가, 자, 1번부터. 선생님 문제 적는 동안 너희가 한번 풀어볼래? 칠판 좋다. 풀어봤어요? 잘 풀려? 풀려? 아니요. 안 풀려? 봅시다. 봐봐. 얘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2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그러고 나면 우리 사실 이 녀석은 얘가 3이고 얘가 2인 거니까 이렇게 써도 돼. A의 2분의 3 곱하기 B의 얘는 1인 거니까 얘는 B의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지? 나누기 A의 3분의 4 B의 3분의 2 곱하기 A의 6분의 5 B의 6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얘가 나눗셈일 때는 이 녀석을 빼줘야 되는 거고, 그지? 얘도 빼줘야 되는 거고, 곱하기일 때는 얘네들은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A라는 녀석을 먼저 연산하고, 그러면 A라는 녀석을 연산하니까 얘가 2분의 3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분의 4 얘는 곱하기니까 더하기 6분의 5라고 쓸 수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6분의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연산해 보시면 A는 6분의 9 마이너스 8 더하기 5가 되니까 1이네 1 A분의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B에 얘네들은 다 통분하면 6분의 1이네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A 곱하기 B의 6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A 6제곱은 B 이렇게 쓰셔도 상관이 없겠죠. 오케이? 자, 맞다. 아까 너희한테 이거 설명 안 해준 거 있는데 A의 0제곱은 1이에요. 오케이? 어떤 수의 0제곱은 1이야? 그러니까 원래 이 녀석이랑 A의 n-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이 두 녀석을 아까 설명했어야 되는데 얘만 설명해주고 A의 0제곱이 1이다. 이 녀석을 설명 안 해준 것 같으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뭐야? 잘 안 지워져. 뭐야? 야,
잘 안 지워지냐 이거. 자, 잘 지워졌다 이제. 이제 요 녀석은 이제 계산해 보면 얘가 4고 얘가 3이니까 분모는 어떻게 쓸 수 있고 12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니까 얘는 6제곱근 A라고 쓸 수 있고 곱하기 얘는 2가 있으니까 6 6제곱근 A 12제곱근 A가 될 거니까 약분 하시면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자, 이 녀석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 이거의 영향만 받으니까 얘가 지금 2가 있으니까 이 녀석은 A의 2분의 1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곱하기 이 녀석은 요거의 영향도 받고 요거의 영향도 받고 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얼마? A의 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얘는 이거의 영향을 다 받으니까 A의 2 곱하기 4 곱하기 3 하니까 24분의 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고 맞죠? 그럼 이제 얘는 밑이 다 똑같은 거니까 A의 24분의 12 더하기 3 더하기 2가 돼서 A의 24분의 1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맞지?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24제곱근 A의 17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자, 필수 예제 4번은 얘는 뭐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인 거냐면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대소관계. 우리는 대소관계를 할 때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대소관계는 일반적으로 지수식으로 바꾸면 훨씬 수월하게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요 A라는 녀석을 지수식으로 나타내보면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요 녀석은 10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120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얘 어차피 다 양수지. 우리 이런 거 있었잖아. 1, 2, 3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세제곱을 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갑자기 대소관계가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나는 양수일 때 요 녀석에다가 어떤 특정한 양수 제곱을 해주면 대소관계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따라서 나는 요 녀석에다가 거듭 제곱을 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얘네가 지금 보기 힘든 건 얘가 2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분수이기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요 2, 요 3, 요 6, 2, 3,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6제곱 이렇게 해주잖아. 그러면 요 녀석은 곱해서 5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1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는 120이라고 쓸 수 있어서 이제는 손쉽게 대소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얘가 얼마가 되는 거고 125가 되는 거고 얘가 100이 되는 거고 얘가 120이 되는 거니까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이야. 그러니까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이라는 대소관계를 갖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대소관계는 일반적으로 지수식으로 바꾼 다음에 분수 지수를 자연수 지수로 바꿔주면 손쉽게 우리는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케이, 거기까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너희 빨리 요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7번, 8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은 그 사이에 네, 지수의 확장 쪽에 문제를 좀 적어보도록 하죠. 이게 새 거라서 그런가 보다 이거. 안 지워진다 이거.
여기 너무 많이 남는데? 쌤이 너무 꾹꾹 눌러서 써서 그런가? 자. 봅시다. 필수제곱 5번부터. 자, 필수제곱 5번부터 보시면요. 얘는부터 그냥 단순히 연산이잖아. 그치? 얘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이 서로 다 다르잖아. 밑이 서로 다 다르면 연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녀석이 있으면 빨리 밑을 다 통일시켜 주셔야 되는데 얘를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통일하고 싶어. 얘는 어차피 2 곱하기 2고 얘는 8 곱하기 3이고 얘는 9 곱하기 어차피 2인 거니까 다 얘는 다 2하고 3으로 쪼개서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요 녀석을 빨리 2의 제곱의 요 녀석이니까 2의 3분의 4 나누기 요 녀석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 얘랑 만나니까 2가 될 거고 요 녀석은 3은 얘를 만나니까 3의 3분의 1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곱하기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인 거니까 3의 제곱이 얘를 만나면 3의 3분의 4 곱하기 2의 3분의 2 단순히 이렇게 변하는 거겠지? 이제 얘를 가지고 하면 나눗셈을 일단 빼고 곱셈을 일단 더하는 거니까 2의 3분의 4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가 돼서 2에서 2를 빼니까 얘는 2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곱하기 3의 입장에서는 얘에서 얘를 지금 빼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얘가 3의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돼서 얘는 3이네요. 그리고 얘는 2 곱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넌 얼마다? 6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요 녀석은 이제는 얘가 이제 유리수니까 확인하셔야 돼. 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해서 연산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맞지? 그러니까 이제 요 녀석은 얘가 5분의 3의 세제곱이 있는 거고 얘랑 얘를 곱하면 그 녀석이 몇 제곱인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얘가 양수니까 이제 얘하고 얘를 곱해주시면 5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 됐죠? 자, 이제 얘가 지금 음수니까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었잖아.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정리했었으니까 요 녀석을 빨리 분모로 내려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5분의 3이라는 녀석의 2분의 3제곱분의 1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래서 뭐 여기서 멈추셔도 되고 조금 더 가면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얘가 바깥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루트 제곱근 얘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뭐 5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대로 갖다 쓰셔도 되고 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자, 얘는 요거 어차피 얘 지금 분수로 나타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2의 루트 6제곱분의 5의 루트 2제곱이 있는 거고 그 녀석의 루트 2제곱 곱하기 4 루트 3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이렇게 곱할 거니까 분자는 5의 제곱이 될 거고 분모는 얘하고 얘 곱하면 루트 10이잖아. 그럼 2 루트 3이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가 2의
2 루트 3제곱이 될 거고, 그럼 이렇게 약분 처리가 되면서 25만 남겠네요.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자, 요 녀석은, 얘는 요 녀석의 영향을 받으니까 얘는 이거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4의 제곱이잖아. 2의 제곱인 거니까 6분의 2가 돼서 얘가 2의 6분의 2 해서 3분의 1 곱하기 얘는 2의 세제곱이잖아. 얘가 2의 세제곱. 그럼 사실 요거 요렇게 약분 처리해도 된다고. 아니구나. 한 번에 있는 녀석이 아니네. 큰일 날 뻔했네. 그치? 이 녀석은 그러면 얘하고 얘의 영향 받으니까 2의 8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지. 8분의 3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2의 24분의 12 더하기 8 더하기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24분의 29가 될 거고 K는 요 녀석이 되겠네요. 그지? 자, 뭐가요? 요거요? 그니까 얘가 2의 세제곱이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루트가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어. 아까 선생님도 이게 붙어있는 적 한 번에 쓰려다가 끊어져 있어서 요 녀석은 얘하고 얘의 영향만 받잖아요. 얘가 요거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니까. 자, 필수의 7번 6의 11제곱을 얘하고 얘로 나타내달래. 6의 11제곱을 A하고 B를 이용해서 나타내달래. 그럼 내가 A하고 B가 얼마인지 확인해봤더니 봐봐, 얘는 사실 요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는 2의 11제곱 곱하기 3의 11제곱 이렇게 써도 되는 거 맞죠? 그럼 결국 우리는 이 2라는 게 얼마인지만 알고 이 3이라는 게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 건데 여기 이런 정보가 있네? 그러면 얘들아 양변에 여기에 이렇게 6분의 1제곱을 하고 여기에 똑같이 6분의 1제곱을 하면 등호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등호 어차피 안 깨지죠. 어차피 똑같은 숫자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약분 처리하면 2라는 녀석은 A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이 녀석을 2 대신에 A의 6분의 1제곱을 집어넣고 그거의 11제곱 곱하기 3이라는 녀석은 얘가 양변에 5분의 1제곱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은 B의 5분의 1제곱인 거니까 얘가 B의 5분의 1제곱의 11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A의 6분의 11 곱하기 B의 5분의 11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니? 얘는 3의 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는 거고 3의 10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는 건데 3이라는 녀석이 여기 있었으니까 얘는 B의 5분의 1제곱의 10제곱 곱하기 A는 2는 A의 6분의 1제곱이지? A의 6분의 1제곱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럼 얘는 이렇게 연산하니까 B의 제곱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맞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필수예제 7번까지 이렇게 풀어봤네요. 자, 필수예제 8번은 뭐 별거 없거든? 실제로 그냥 내가 연산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전개를 해도 되고 곱셈공식의 변형을 활용해도 되는데 나는 그냥 얘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요 A라는 녀석은 A의 3분의 1의 세제곱이고 맞지?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야. 그럼 내가 얘를 라지 A라고 보고 내가 얘를 라지 B라고 보면 그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 플러스 B로 나누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다시 써보면 얘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을 A 플러스 B로 나누는 거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면
그지? 이렇게 약분 처리하고 나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남는다고 확인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나는 얘하고 알고 있으니까 이 녀석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그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a의 3분의 2 더하기 이 녀석은 얘를 제곱하는 거니까 b의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얘랑 얘를 곱하게 되는 거니까 a의 3분의 1, b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맞니? 됐어? 자, 얘는 뭐가 더 얘하고 얘 무슨 관계야? 합차 관계지. 합차 관계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만 곱하면 되는데 밑이 똑같은데 x하고 y가 양수라고 문제에서 나와 있으니까 얘하고 얘는 그냥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지. 그러니까 x에 2분의 1 얘하고 얘를 하면 마이너스 y에 2분의 1 이 녀석하고 x의 2분의 1 마이너스 y의 2분의 1 이 녀석을 곱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합참 문제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x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2분의 1, 2분의 1 더해서 1이 되니까 마이너스 y 얘를 연산하면 이렇게 되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됐지? 오케이?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시죠. 자, 지수의 확장 필수 9번 봐봐요. 우리 요런 녀석이 있잖아, 그지? 내가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B라고 보면 얘를 스몰 a, 스몰 b라고 보면 얘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 나는 요 녀석을 내가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A 플러스 B가 3이라는 거고 얘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형태인 거니까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우리가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2AB 이렇게 문제를 풀죠. 근데 뭐 얘가 지금 얼마라고 알려줬지? 3이라고 알려줬잖아. 결국 이 녀석은 3에 아이고 뭐야 미안해 왜 세제곱이야? 자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B인데 A하고 B가 사실 역수관계거든. 여기만 서로 다른 거잖아. 우리 아까 계속 했는데 x의 마이너스 n하고 그 얘를 계산하면 얘가 x의 n제곱분의 1인 거니까 얘하고 x의 n제곱은 서로 역수관계야. 그러니까 역수관계끼리 서로 곱한 거니까 얘가 지금 x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얘는 1이야 1. 그냥 값이 얼마인걸? 7인 걸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은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한 게 얘인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7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에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정리. 아이고 뭐야? 이렇게 되는 건가? x 플러스 요 녀석의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이거 곱하기 이건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은 다시 49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7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얘는 뭐 하는 거지? 얘는 내가 AB라고 봤으면 얘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의 형태인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 AB의 A 플러스 B 1차적으로 이렇게 식변하는 게 더 편할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도 좋아?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 요 녀석은 이미 여기서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49 얘는 얼마? 3 아이고 3 아니었는데 아까 7이었나? 아니다 얘는 3이었잖아. 3이었고 얘가 7이었네. 얘가 7 그리고 요 녀석은 1 이렇게 정리가 됐었던 거잖아. 그러면 3 곱하기 7에서 1 빼니까 얘는 18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 거고 만약에 요 녀석 입장에서 본다면 너가 3 너는 역수관계니까 1 해서 27 마이너스 9 해서 18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지금 뭘 알고 있어야 되는 거냐면 곱셈 공식의 변형을 알아야 돼. 곱셈 공식. 1학년 때 배웠던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을 모르면 이제 이 문제에서 잘 어려움을 느끼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빨리 곱셈 공식 찾아보셔야 돼. 오케이? 자. 필수예제 10번은 별표. 이거 아이들이 어려워해요. 별표 해놓고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요거 있죠. 요거. 요 녀석을 가지고 요 녀석을 변형해서 요 녀석의 일부를 만들 거야.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제곱을 하든 세제곱을 하든 내가 뭘 해갖고 얘를 가지고 이 녀석의 일부분을 만들어낼 거야. 오케이? 얘가 지금 3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인 거니까 내가 이 녀석을 세제곱 해볼게. 즉 A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얘가 되니까 2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지?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제곱인 거니까 2분의 1이 될 거고 더하기 3 곱하기 이 녀석의 제곱에 이 녀석을 곱하는 거니까 2의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 3에 요거에다가 요거의 제곱을 곱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가 얼마가 되는 거니? 2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 녀석이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근데 얘가 사실 요 녀석을 내가 3으로 이렇게 묶어내잖니 얘들아. 이렇게 3을 묶어내면 3에 이거랑 이 녀석을 한 게 결국 A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를 A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맞지? 그래서 내가 이 녀석을 이렇게 툭 넘기게 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되는 거고 걔가 2분의 5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나는 사실 얘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저 녀석은 얘를 뭐 한 거지? 2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은 얘를 2배 한 거니까 얘가 5가 될 거고 더하기 요 뒤에 5가 있으니까 얘는 10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를 가지고 이 녀석의 일부분을 만들어내서 걔를 갖고 연산하는 거지 얘를 일일이 여기다 다 대입해갖고 문제 풀겠다는 건 아니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문제를 너희가 풀다 보면 알겠지만 연습이 필요한 녀석이에요. 잘 안 돼. 잘 안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반에 얘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어. 하지만 극복은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극복하는 방법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자, 필수예제 11번을 보시면 얘도 별표. 얘는 별표를 치는 이유는 유형을 암기하시면 좀 수월할 거라는 이야기야.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얘는 지금 음수 지수가 있지. 사실 우리 생각해봐. 아까 우리 대소관계를 할 때도
분수가 있으니까 뭔가 계산하는 게 어려웠잖아. 그래서 똑같이 거듭 제곱을 해서 분수를 다 자연수로 바꿨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연수를 가지고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음수가 있으면 익숙하지 않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는 요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음수 지수를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해. 근데 내가 여기 지금 음수 지수 중에 지금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x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녀석한테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얘를 없앨 수 있는 이렇게 분모 문제에 AX를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고 얘랑 얘랑 곱하면 1 되니까 사라질 거 아니야. 즉,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해서 분모 문제 곱하면 답은 안 바뀌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연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곱해서 A의 2X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1 이렇게 곱해서 A의 2X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1 근데 얘가 5, 얘가 5니까 결국 얘는 6분의 4 해서 3분의 2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 맞지? 자, 따라서 우리는 음수 지수가 나오면 음수 지수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얘기고 이런 유형이 나오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럼 얘는 얼마를 곱해야 돼? 분모 문제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음수 지수가 사라지지? 그럼 얘는 안 사라지잖아. 그치? A에 3X를 곱하셔야 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A에 3X를 다 곱해주면 A에 3X를 곱해주면 이렇게 곱해서 A에 6X가 될 거고 이렇게 곱해서 플러스 1이 되면서 음수지수 사라지고 이렇게 곱해서 A에 4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곱해서 A에 2X가 되는 거죠. 얘는 5라고 했으니까 너는 5고 너는 이거의 제곱이잖아. 얘는 A의 2X의 전체 제곱인 거니까 너는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요 녀석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5의 세제곱이 돼서 계산해보면 25 더하기 5니까 30분의 126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3으로 약분해 주시면 10분의 42가 될 거고 다시 약분하면 5분의 21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래서 유형 10번하고 11번은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문제. 오케이? 자. 마지막 필수예제 12번. 얘도 별표. 그래서 필수예제 10번, 11번, 12번 모두 다 별표.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제 마지막 교문제를 풀어줄 건데 이 지수 파트에서 지금 쭉 해서 유형을 12개를 풀고 있잖니. 그치? 이 12개 유형을 푸는 과정에 여기는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어서 시험을 보게 되면 어떤 학교든 맨 첫 페이지에 이 문제가 등장해 한두 문제 정도 등장하고 나머지는 안 나오는데 그때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여기 적혀있는 이 네 가지야. 오케이? 앞쪽에 막 우리 되게 복잡했던 거 있지. 막 되게 복잡한 막 그런 거 안 나와. 그거는 너희에게 지수법칙하고 지수법칙의 확장 그리고 거듭제곱근에 대한 성질을 연습시키고 싶어서 책을 쓴 사람이 그냥 더럽게 만들어 놓은 녀석인 거고 실제로 문제에 나온 애들은 얘야. 얘네.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x분의 3하고 y분의 4가 필요한데 x하고 y가 지금 어디에 있지? 그지? x하고 y가 지수에 있잖아요. 지수에. 지수에 있으니까 사실 x분의 얼마, y분의 얼마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지? 여기 17 맞니? 문제 잘 적었니? 27이지? 그죠? 27이죠? 17일 리가 없지. 얘가 2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27이라는 녀석은 3의 세제곱이고 81은
3의 4제곱인 거잖니? 나는 뭐가 필요해? x분의 3이 필요해. 근데 난 x분의 3을 만들 수 있다? 요 녀석에다가 통으로 그냥 x분의 1제곱을 이렇게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13이 될 거고 얘는 3분의 x분의 3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13은 3의 x분의 3이다라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얘를 만들 수 있어. 그럼 얘는 마찬가지겠지? 이 전체에다가 y분의 1제곱이라는 녀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얘랑 하면서 117이 될 거고 이 녀석은 얘랑 곱해지면서 치수법칙에 의해서 3의 y분의 4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지수에 있는 이 두 녀석이 어떻게 되어 있지? 빼기로 되어 있지. 지수 입장에서는 밑이 똑같은 지수를 곱하면 지수끼리 더해지고 나누면 지수끼리 빠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건 얘에서 얘를 어떻게 보라는 얘기야? 나눠보라는 이야기야. 결국 13을 117로 나누면 3의 x분의 3 나누기 3의 y분의 4가 될 거고 얘는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되는 거잖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을 해보면 얘가 117분의 13이 될 거고 약분 처리하시면 여기 9를 곱하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맞죠? 그러면 9분의 1이라는 숫자가 3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가 되는 거고 이 9분의 1이라는 숫자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잖아. 얘가 3의 제곱분의 1인 거고 요 녀석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잖아. 그니까 우리는 확인이 됐네. 너의 값은 마이너스 2야. 맞지? 그래서 이런 녀석을 물어보면 지수식에서 이런 녀석을 물어보면 이 지수식에 이 녀석의 역수를 제곱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런 녀석을 만들 수 있고 결국 우리는 요 녀석을 각각 만들어서 곱할 건지 뺄 건지를 곱할 건지 나눌 건지를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말이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필수 예제 12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네, 그 밑에 문제 풀고 빨리 집에 갑시다. 지금 몇 시니? 잠깐만.